제가 이번 주에 발표할 논문은 Comprehensive Overhaul of Feature Distillation이라는 논문입니다. 참고로 작년 서울에서 개최되었던 ICCV 2019에 학습되었던 페이퍼이며 네이버와 서울대에서 공동 연구한 논문입니다. 우선 네트워크 컴프레션은 조금 더 작으면서 효율적인 모델을 만드는 주제입니다. 이 네트워크 컴프레션에는 지난번에 제가 발표했었던 프로닝이라는 방법도 사용되고 또 양자화라는 기법인데 간략히 말씀드리면 그 웨이츠들이 원래 플롯 값을 가지는데 이 플롯 값을 도출할 수 있을 만한 특정한 펑션을 가지는 정수값들을 이용해서 훨씬 더 가벼운 그 자료형을 이용해서 네트워크를 가볍게 만드는 방법입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논문의 주제인 knowledge distillation인데요. 이 knowledge distillation을 간략히 정리하면 그 작은 네트워크가 있고 이 작은 네트워크를 스튜던트 네트워크라고 명하고 조금 더 큰 네트워크를 티처 네트워크라고 명할 때 최종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네트워크는 이 작은 스튜던트 네트워크인데 이 스튜던트 네트워크를 학습시킬 때 조금 더 큰 티처 네트워크의 도움을 바탕으로 학습을 해보자 라는 것입니다. 그리고 이 knowledge distillation이 프로닝이나 양자화와 다르게 갖는 장점은 네트워크가 스튜던트와 티처 사이에 차이가 존재해도 즉 동일한 네트워크 구조가 아니더라도 다운사이즈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. 이 knowledge distillation은 딥러닝에 처음 적용된 것은 다들 아시는 힌튼 교수님께서 2015년에 제시했던 방법인데요. 이 방법에 대해서 간략히 정리를 해보면 똑같은 인풋이 들어왔을 때 조금 더 무겁고 정확한 티처 모델이 있고 더 가볍고 처음에는 좀 부정확한 스튜던트 모델이 있다고 할 때 이 각각 두 가지 모델을 통과시켜서 얻은 로직 값이 있고 이 로직 값의 액티베이션 펑션을 통과시키면 티처에서 레이블이 나올 거고 또 스튜던트에서는 프리딕션 값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. 이 스튜던트 모델은 원래는 오른쪽 아래에 있는 그라운드 트루스만의 와의 비교만을 바탕으로 학습이 진행되게 되지만 이 단순히 그라운드 트루스를 따라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 티처 모델에서 내뱉은 소프트 레이블도 어느 정도 따라가도록 디스틸레이션 로스를 별도로 두어서 이 두 가지 로스 텀을 바탕으로 학습이 진행되게 됩니다. 이렇게 하는 게 왜 스튜던트 모델이 더 학습이 잘 되고 좋은 성능을 보이느냐라는 걸 간략한 예시를 통해서 이해해보면 예를 들어 개랑 고양이를 구분하는 태스크가 있다고 할 때 이 스튜던트 모델은 모델의 컴플렉시티가 낮기 때문에 정확히 이 그라운드 트루스인 0 혹은 1에 가까운 값을 내뱉는 것이 어렵습니다. 하지만 이 티처 네트워크는 내뱉는 아웃풋 값이 0 아니면 1이 아니라 예를 들어 0.2나 0.8, 즉 어느 정도 바이어스가 있지만 정확히 극단값으로는 치우치지 않은 그런 소프트 레이블을 내뱉게 되는데요. 그래서 이 스튜던트 모델은 0과 1, 하드 레이블이 아니라 조금 더 유연한 값인 소프트 레이블을 따라하도록 학습이 진행되기 때문에 조금 더 그냥 그 하드 레이블을 따라하는 것으로 학습한 것보다 더 효율적으로 학습이 진행되게 됩니다. 그리고 핀넷이라는 네트워크는 이 방법은 어떤 것이냐면 아까 같은 경우에는 아웃풋으로 내뱉은 레이블에 대한 값들을 소프트 레이블로 받아들여서 학습이 진행되었지만 여기서는 그 아웃풋 로직 값들에서 도출된 값이 아니라 히든 피처 밸류들, 즉 피처 맵 단에서 그 스튜던트 네트워크가 티처 네트워크의 피처 맵 값들을 미믹하도록, 즉 따라하도록 하는 방법입니다. 이 그림을 간단히 살펴보시면 왼쪽의 티처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채널 수가 더 많아서 위스가 큰 것을, 가로가 더 긴 것을 나타내고 있고 오른쪽에 더 가벼운 모델인 위스가 작은 것은 가로의 길이가 더 짧은데요.
여기서는 아웃풋 값을 비교하는 게 아니라 이 중간중간에 피처맵에서 나오는 값들을 이 두 가지 네트워크 사이의 커넥션을 바탕으로 더 작은 네트워크가 학습이 더 잘 되도록 그런 식으로 knowledge distillation이 진행되게 됩니다. 크게 보면 이 knowledge distillation은 처음에 말씀드린 레이블에서 진행되는 것과 피처맵 단에서 진행되는 것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. 오늘 제가 발표할 논문은 후자인 피처맵 단에서 디스틸레이션이 일어나는 방법입니다. 일단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똑같은 이미지가 들어왔을 때 더 레이어가 많고 무거운 티처 네트워크에서 원래 같으면 그냥 이렇게 쭉 포워드가 진행되어서 아웃풋이 나올 건데 여기서 중간중간에 피처맵을 뽑아내고 마찬가지로 비슷한 포지션에서 스튜던트 네트워크에서도 피처맵을 뽑아내서 이 두 가지 피처맵에 별도의 프로세싱을 가한 후에 디스턴스를 구해서 이 디스턴스를 줄이는 방향으로 학습이 진행되게 됩니다. 그럼 여기서 우리가 건드릴 수 있는 요소가 어떤 게 있냐라고 하면 왼쪽에 네 가지가 있는데요. 보시기 편하게 색깔로 구분을 해보면 첫 번째는 이 디스틸레이션 포지션을 어디서 잡을 것이냐, 즉 레이어가 여러 가지 있을 때 어느 부분에서 피처맵을 뽑아와서 비교를 할 것인지를 나타내는 포지션이 있고, 두 번째는 이 피처맵을 티처에서 얻어냈을 때 이 티처 피처맵을 어떤 식으로 가공을 해서 스튜던트한테 이거를 따라하도록 전달해 줄지, 그래서 티처 트랜스폼이 있고, 3번은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반대로 이 스튜던트 피처맵을 어떻게 티처 트랜스폼과 채널 수나 사이즈가 비슷하도록 맞춰줄지를 나타내는 스튜던트 트랜스폼이 있고, 마지막으로 이 두 가지 트랜스폼된 값들을 사이의 거리를 비교하는 디스턴스 펑션, 총 4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. 이 4가지 요소를 이 논문에서는 각각 어떻게 접근했는지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. 가장 처음으로 디스틸레이션 포지션인데요. 여기서 가장 주요하게 다룬 것은 액티베이션 펑션입니다. 이 활성화 함수 같은 경우에는 딥러닝 네트워크의 비선형적인 측면을 강조시켜주며 퍼포먼스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그런 요소 중 하나인데요. 디스틸레이션에서 액티베이션 펑션과 관련된 연구는 많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.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액티베이션 펑션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하면서 위치를 어디에다가 고정했냐면 오른쪽 아래 그림을 보시면 알 수 있는데 이 각각의 블락이 있을 때 블락 마지막과 마지막 직전에 있는 렐루 두 가지가 있을 때 원래 기존의 논문들은 이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블락 마지막에 있는 피처 맵들을 이용했지만 이 논문에서는 렐루를 통과하기 전인 빨간색 부분에 있는 피처 맵을 사용했습니다. 그 이유는 뒤에 다른 방법을 들으시면 더 잘 이해가 될 것 같아서 뒤에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고요. 우선 결과부터 보여드리면 이 포지션을 프리렐로로 바꾸니까 이 에러가 더 낮아졌다고 합니다. 그리고 두 번째는 티처 트랜스폼인데요. 이 티처 트랜스폼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티처 네트워크에서 피처 맵을 얻어냈을 때 이 얻어낸 피처 맵을 어떻게 스튜던트한테 효율적으로 던져줄 거냐인데 이 부분이 잘못해서 가공을 한 다음에 던져주면 정보가 손실되기 때문에 디스틸레이션 분야에서 이 티처 트랜스폼을 어떻게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. 이 논문에서 사용한 방법은 새로운 활성화 함수인 margin 렐로를 이용한 것인데요. 이 마진을 갖는 렐로는 기존의 렐로와 다른 점이 0을 바탕으로 바로 음수인 값들은 모두 0으로 내뱉는 것이 아니라 특정 마진을 두고 이 마진보다 작은 값들은 마진과 같은 값을 내뱉는 이 오른쪽 렐로 함수를 통과시키는 것입니다. 우선 이 마진을 어떻게 구하냐라고 하면 오른쪽 아래의 식인데 그냥 간략히
이 식을 보는 것보다 말로 말씀드리면 각 채널별로 피처맵 안에서 피처맵의 픽셀 값들이 있을 텐데 픽셀 값들 중 음소인 픽셀 값들의 기대값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채널별로 피처맵들의 네거티브 밸류의 기대값인데 이 기대값을 보다 작은 건 모두 마진 값 그대로 내뱉게 되고 큰 값들은 그냥 아이덴티티 값 그대로 전달해 주게 됩니다. 이런 마진 밸류를 사용한 것이 아까 첫 번째로 그 포지션을 프리 밸류로 잡은 것과 이어진다고 볼 수 있는데 왜냐하면 프리 밸류를 통과시키기 전에 값들을 던져줄 때 이 마진을 둠으로써 마진보다 작은 값들은 그 스튜던트 네트워크가 마진의 비슷한 정도로만 따라가게 하기 때문에 단순히 이 0을 따라가게 하는 것보다 조금 더 밋밋하기 쉽다는 특징이 있습니다. 그리고 그 다음에 스튜던트 트랜스폼으로 넘어가서 여기서는 크게 어려운 부분은 없고 그 아까 큰 그림을 보시면 여기서 당연히 티처 네트워크는 스튜던트 네트워크보다 더 채널이 많을 거니까 이 트랜스폼 하기 이전에 각각의 피처 맵은 이 노란색에서 얻어내는 피처 맵이 채널 개수가 더 적게 되겠죠. 이 채널 개수를 맞춰주기 위해서 원 바이 원 컨볼루션을 추가적으로 두어서 이 스튜던트에서 얻어낸 피처 맵을 더 증폭시킨 다음에 두 가지를 비교해 주게 됩니다. 근데 여기서 이 논문은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에 대해서 조금 중요시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간략히만 말씀드리면 다들 아시겠지만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은 그 레이어를 트레이닝 모드로 두는지 혹은 이밸류에이션 모드로 두는지에 따라서 값이 달라지게 됩니다. 왜냐하면 학습을 할 때는 배치 안에 있는 이그젬플들에서 얻어낸 그 통계값들을 이용해서 노멀라이제이션이 진행되지만 이밸류에이션에서는 모두 학습이 다 끝나고 고정되어 있는 값들에서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의 통계값들을 얻어내서 진행되기 때문에 이 모드를 어떻게 설정해 주는지에 따라서 값이 달라지게 되는데 이 논문에서 서베이를 해본 결과 그 티처 네트워크가 스튜던트 네트워크와 동일하게 트레이닝 모드로 설정을 해두어야지 효율적이고 그걸 더 잘 따라할 수 있다. 즉 다시 말씀드리면 스튜던트 네트워크를 디스틸레이션을 이용해서 학습을 할 때 티처 네트워크도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이 트레이닝 모드, 즉 배치 안에서 값들이 구해지는 형태여야지 스튜던트 네트워크도 잘 따라할 수 있더라 라는 거고 그래서 이것을 미믹을 잘 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원 바이 원 컨볼루션 이후에 추가적으로 배치놈 레이어도 이 트랜스폼, 스튜던트 트랜스폼에 추가를 해주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. 마지막으로 디스턴스 펑션이고요. 이 디스턴스 펑션은 그 기존의 일반적인 방법은 L1 혹은 L2 디스턴스를 사용했는데 이 논문에서는 partial L2 loss라는 것을 새로 제안을 해서 사용했고요. 식은 다음과 같습니다. 이 조건에 따를 때에만 0으로 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일반적인 L2 로스와 동일한데요. 이 조건은 S랑 T는 각각 스튜던트 티처의 피처맵 값들입니다. 그래서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스튜던트가 티처맵 픽셀 값보다 더 작고 이와 동시에 티처맵의 픽셀 값이 0보다 작을 때 결국에 이 값들도 그 렐루랑 다 연관이 있는 설정인데 어쨌든 이 조건을 벗어날 때에만 L2 로스를 계산하고 이 로스를 사용했을 때 더 여기서 말하는 악영향을 끼치는 정보들이 적기 때문에 잘 처리하기 때문에 효율적이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최종적인 로스는 이 텀을 뜯어보면 이 FT는 티처의 피처 맵이고 FS는 스튜던트의 피처 맵일 때 티처의 피처 맵에다가 마진 렐로를 통과시키고
스튜던트의 피처 맵에다가 원바이원 컨볼루션을 통과시키고 이 두 가지의 디스턴스를 구한 게 디스틸레이션과 관련된 로스이고, 이 디스틸레이션 로스랑 우리가 하고자 하는 태스크와 관련된 로스 두 개를 웨이트 알파를 줘서 최종 로스를 구하게 됩니다. 혹시 여기까지 질문이 있으시면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. 그럼 발표를 계속 이어서 하면, 여기서는 여러 가지 태스크와 여러 가지 데이터셋에 대해서 실험을 진행하는데요. 우선 첫 번째로 사이파 100에 대해서 레지넷을 이용해서 시도를 해보았는데, 일단 위에 있는 것들은 어떤 식으로 세팅을 했는지이고, 그냥 간략하게 티처와 스튜던트의 파라미터 개수만 비교를 해보면 약 10%에서 최대 거의 47%까지 줄인 실험을 해보았는데, 아래에는 결과이고요. 티처의 퍼포먼스들이 있고, 이 베이스라인은 널리지 디스틸레이션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의 결론이고, 이 중간에 있는 값들은 기존의 방법들인데, 오른쪽에 있는 proposed knowledge distillation을 사용했을 때 성능 향상을 보였으며, 심지어 몇몇 케이스에는 티처보다 더 좋은 성능을 보이는 스튜던트 네트워크를 얻어낸 경우도 있습니다. 그리고 사이퍼백은 이렇게 실험을 하였고, 이미지넷에 대해서도 좋은 성능을 보였으며, 여기서 신기한 게 클래시피케이션 뿐만 아니라 디텍션에서도 SSD를 이용해서 이 방법을 검증하였고, 또한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에서도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. 모두 좋은 결과를 보였고요. 그리고 실험에서 조금 더 다른 측면으로 이 모델의 검증을 해보았는데, 이 피처 디스틸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결국 이루어지는 것은 피처맵 안에서의 비교만 이루어지니까 이 아웃풋이 어떻게 티처와 스튜던트가 결국은 얼마나 비슷해지는지에 대한 것은 학습 단계에서는 직접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 스튜던트의 아웃풋이 어떻게 변했는지에 대한 분석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. 여기서는 티처와 스튜던트 아웃풋의 그 KL 다이버전스를 비교해 보았는데요. 이 제시된 방법이 다른 방법에 비해서 확연히 티처와 스튜던트 사이에 분포의 거리값을 나타내는 KL 다이버전스 값이 적은 것을 볼 수 있고, 또한 그 그라운드 트루스와의 크로스 엔트로피 값도 비교해 보니까 다른 방법에 비해서 더 좋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. 그리고 어블레이션 스터디는 아까 중간중간의 결과를 좀 보여드렸는데, 그 렐로 이전으로 할지 혹은 뒤로 할지를 나타내는 포지션을 프리렐로로 하니까 성능이 더 향상되었고, 그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을 트레이닝 모드로 할지 이밸리에이션 모드로 할지로, 여기서 트레이닝 모드로 하니까 더 성능이 향상되었으며, 마지막으로 파셜 L2를 사용하니까 기존에 사용하던 L2로스보다 더 좋은 성능을 보였다고 합니다. 네, 그럼 제 발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